끝내는 중앙영 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혹시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 문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사와 전치사를 꼽습니다. 원어민이나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영어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교포분이 아니고서는요, 전치사와 관사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사나 전치사와 관련돼서 따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강의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치사 비법 노트라는 건데요. 관사편과 관련돼서 또 따로 정리가 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우리 이번 특강을 통해서는요, 전치사와 관련된 부분만 아주 쫙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셉 1번 전치사란 무엇인가 이걸 정리해 드릴 텐데, 이 전치사 비법 노트 특강은요, 총 1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의가 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시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전치사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전치사라는 것은요, 그 용어를 좀 풀어보면 어떤 말 앞에 위치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 앞에 위치하는 걸까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공부하시고 전치사를 발견하실 줄 안다면 그 뒤에는 명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특히 독해하고 영작하기, 내신 시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 부분에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 나와서 덩어리로 묶이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간격을 벌려놨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명사 앞에요,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이 형용사 앞에 부사가 올 수 있고요. 그 앞에 관사나 소유격, 기타 등등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 때문에 전치사부터 명사까지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치사부터 명사까지를 덩어리로 묶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얘네들은요, 필요한 경우에는 나타나지만 필요 없는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네가 있건 없든 간에 전치사를 발견하면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는 연습, 이거를 꾸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게 전치사고 그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시면 이 전치사 덩어리 활용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해야 될 전치사는 30개에서 50개면 충분합니다. 중학과정에서는 30개면 충분하고요. 그 이후 과정에서는 50개 정도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정확한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 전치사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개수가 좀 많다고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단어의 개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이 전치사 이 정도 잘 이해하고 나잖아요. 정말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냥 단어 한두 개 외우는 거하고는 그 값어치가 다를 겁니다. 종이를 보도록 할까요? in, on, at, of, by, for 등등등 이렇게 한 단어짜리의 전치사도 있고요. instead of, because of, thanks to, according to, in addition to와 같이 두 단어 혹은 세 단어가 하나의 전치사로 기능하는 이러한 아이들도 있어요. 어쨌든 익숙한 것들이 꽤 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치사가 한 개의 의미만 갖고 있으면 단 하루만 해도 이 의미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전치사를 어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특강을 마련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의 전치사가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는요, 많게는 30개가 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전치사 on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서 들어가 봤더니 의미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전치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1번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끝도 없이 내려가다가
여기에 보니까 18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밑에 부사라고 달려 있고요. 1번부터 다시 해서 9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8개의 의미 플러스 9개니까 총 27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한 단어가, 한 개의 단어가 27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이래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미쳐야 할까요? 이거 갖고 좌절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 하지도 않는다고요. 다행스러운 건 전치사가 아무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의 기본 개념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본 의미, 기본 개념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기본 개념을 기준 잡아서 나머지 의미들을 연결 확장시켜 나가시면 된다고요. 다음 시간에 전치사 언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이 전치사 언의 기본 개념은 접촉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언의 기본 개념 접촉을 딱 잡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의미들을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라고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 전치사 언의 의미를 사전에서 보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걸 그냥 한 번에 외워버리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양한 의미를 절대로 한 번에 다 이해하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의미 3개 정도만 그것도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이해한 뒤 암기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가죠. 전치사 언은 27개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단 네이버 사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접촉이라는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이 27개 중에서 자주 쓰이는 3개의 의미를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기존에 알고 있던 3개의 의미를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 사전을 검색하셔서 이 3개 이외의 나머지 의미 중에 가장 적합하게 해석이 적용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치사 언의 의미 목록에 하나씩 추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의미에서 확장을 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가 아무리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본 의미로 주르륵 연결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2번 봅니다. 전치사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의미 단위로 묶어서 파악한다. 다시 한번 문구로 정리했고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Did you see the key on the table?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너는 열쇠를 봤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전치사 on이 있어요. 명사까지 가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테이블은 명사입니다. 그 사이에 the가 있는데요. 얘는 어려운 말로 관사라고 그래요.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는 전치사를 파악하면 명사까지 가서 덩어리로 묶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배우시게 될 전치사의 의미를 적용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 의미는요. 접촉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열쇠를 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열쇠 봤어? 화살표를 이렇게 할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요. 어쨌든 테이블 위에 있는 열쇠 봤어? 그랬더니 yes, 봤다고 합니다. I put it in your bag. 나는 그 열쇠를 넣어두었지. 어디다가 넣어뒀냐면 얘도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명사까지 가서 덩어리로 묶겠죠. 너의 가방 속에 넣어뒀어. 너 테이블 위에 있던 열쇠 봤어? 그거 내가 네 가방 속에 넣어뒀어.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얘가 전치사고요. 얘가 전치사고요. 명사까지 가서 묶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 각각의 의미만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확장시켜서 알아나가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접촉의 on 전치사 27개였었나요? 27개 정도 있었던 그 의미 제가 한 방에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치사를 공부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는 친구들 댓글란을 통해서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